자, 다음 좀 뉴스를 짚어볼 텐데, 노은지 기자, 오늘 주목할 만한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 저도 그 기사 네.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싶었지만 잘 알 수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심경이라든지 아, 그런 맞아요. 부분이에요. 근데 예. 그 얘기를 속속들이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요? 예,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최명성 변호사. 네, 예. 이제 정치데스크와도 뭐 몇 번 이제 통화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 한 언론 인터뷰였는데요. 지금 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본 소회를 토로하던 중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갔었는데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음성대역으로 준비한 최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그게 참 세상 인심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린 사람 중 2사람은 구속은커녕 기소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혐의로 기소됐다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때 변호인들이 그들에게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네. 이른바 이재만, 안봉근 이 2명의 비서관한테 이른바 좀 배신감을 느꼈겠네요. 사실은 네. 저 2사람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국정조사 청문회 때 불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제 피해 다녔는데 검찰이 한번 이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재판 그 한창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에 헌재에서도 불렀는데 증인으로 이 2사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최명상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서운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 처음 드러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부탁까지 했는데 2사람이 거절했다. 그래서 약간 느꼈던 서운함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친박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2사람이 연락이 워낙 닿지 않으니까 좀 절친했던 친박계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2사람이 나섰을 때 뭔가 이제 파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2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건데 최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했다 이런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죠.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가요, 그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궁금해요. 강병규 기자, 최명성 변호사는 그럼 현재 좀 본인의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나 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일단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인상들을 토로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변호인단 손을 하나하나 좀 잡아주면서 나 때문에 로펌을 관둬서 어떡해요라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걱정해줬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대통령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노후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최명성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재판 과정에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또 준비했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낯을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도 안면 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안면이 트이면 먼저 인사하고 말 붙이고 농담도 하십니다. 6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중에 변호인을 제외하곤 누구와도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위 입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박 전 대통령은 자존심 강하고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대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 이 최명성 변호사의 얘기에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하나, 두 번째.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면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하고 차분한 분이셨다. 누구에게 하대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원래 알고 좀 어떠세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최명성 변호사 얘기 들으시죠? 저는 이게 최명성 변호사하고 제가 북한 인권법부터 1년 전부터 이게 오랜 친분이 있어서 친분이 있으시군요. 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제가 인맥이 보기에 넓으세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다른 얘기 방송을 예. 보니까요. 예. 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우호적인데 2명에 대해서만 배신감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결국 이 변호인단은 3명이 문고리에 대해서 다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호성 비서관이 그 공무상 비밀 누설 47개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게 오히려 이렇게 검찰에 좀 협조해 준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이게 증거를 물론 인멸하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왜 최순실이가 문고리 3인방한테 정기적으로 이게 용돈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특검에서 뇌물로
이게 기소를 하니까 3명이 이렇게 그 배신을 하면서 간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문고리 3인방은 제가 보기에 국민과의 어떤 대의도 저버렸지만 대통령과의 소위 작은 의리조차 저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이게 취재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최근에 근황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은 좀 뒷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최근의 근황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완전한 은둔입니다. 완전한 은둔. 은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재판 이제 거부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한 2번 정도는 면회 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나온 게 왜냐면 이게 변호사를 사임했잖아요. 근데 법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이거만 이게 접견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미 사임했는데 접견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유영하 변호사도 안 가고 그다음에 다른 변호인도 아무도 안 가고 일반인은 아예 접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재판할 때 왜 그 불출석 사유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써내고 또 이게 책 주문도 대통령이 인터넷 직접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얘기를 좀 들려주셨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과거에 수행실장 겸 그리고 경호까지 6탄으로 주군을 막아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명선 변호사의 오늘 인터뷰에 따르면 사람 참 시절 세상 인심이라는 게 무섭더라. 안봉근 이재만 20년을 섬겼는데도 증언 좀 해달라고 탄핵 심판 부탁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최소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그게 인간적인 최소한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최명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재판 때 나와서 좀 아니라고 증언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고 그 이전에 헌재 탄핵 심판 때도 그때도 나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왔고 국회 청문회 때도 나와달라 그랬는데 그때도 또 불출석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뭐랄까 사람의 정의라는 게 얼마나 약한 끈인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가장 크게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을까? 국정원이 왜 갖다 줬을까? 문고리 3인방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는 뭔가의 용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예를 들어서 안봉근, 정호성 그 이재만 비서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용도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월급 형태로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시기가 안봉근은 2013년부터 2015년이고 이 이재만은 2015년부터 2017년 특히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을 때도 돈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대신 요 시기에 받고 또 다른 시기에 나눠서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용도였다기보다는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뭔가의 허가를 받은 돈의 용도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저는 해봅니다. 용처를 지금 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신권력으로 문고리 김기춘 실장마저 이재만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뭐 그 당시에 그분들의 위세는 대단했죠. 친박 계에서도 이제만 안봉근 거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었다. 아니 또 나를 물고 늘어지면 최순실보다 더 큰 사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 모르겠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네. 얘기들이니까 사실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새옹지마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정원 권력기관에 국내 정치 참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무수석을 할 때 그 당시에도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두 가지로 권력을 이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과 독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수활동비를 일부를 갖다 주는 걸로 청와대에 갖다 주는 걸 상납하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무수석이 왜 우리가 이걸 반해야 되냐? 관행이라지만 이거 끊겠다.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독대도 과감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국정원장과 독대가 생기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청와대에 몰래 쓰여지고 그러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번개탄 피운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명암이 교차되면서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정농단의 수사가 어떻게 틀어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명성 변호사의 인터뷰 중에 이런 더러운 돈 받았겠느냐 격정 토로한 적 있었었는데 그 후로는 본인이 익숙해졌다고 하던데요. 지금 초반에 이분을 보면 신세지고 못 사는 분, 말을 건네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중에 계속 보면 섬세하신 분이다. 이게 지금 맞는 인터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최명성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단 중에서 꽤 젊은 편에 속하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는데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재판 그 변호인단에 하면서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소회를 이제는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언론에다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이야기는 뭐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낯가림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친근한 감들을 표현했다는 것인데 네. 사실 저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3인방만이 사실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까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참 최명성 변호사의 이야기도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좁은 어떤 인간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화가 됐고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돈을 받을 분이 아니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은 갑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이제 40억이 온 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뭐 국정원에서 정말 현금을 알고 받았자 이런 저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 돈 자체가 이렇게 와서 만 1년에 이게 한 10억 정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3명이서 어떤 면에서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네. 국정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경질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들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연관성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좀 부적절했고 뭐 변호사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 동정으로 시작해서 이제 정치도 동정으로 했다면 지금도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쟁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헌법과 법이 있는데 그 헌법과 법을 뛰어넘어서 절대자가 되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을 네. 사유화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 참여, 국내 정치 참여나 하물며 군의 어떤 댓글 사령부가 만들어서 댓글을 썼다라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였죠, 사실. 예. 네. 근데요. 로펌도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바로 이제 네. 최 변호사가 이런 식의 뭐 언론하고 인터뷰가 적절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인데 저 사람은 이제 변호인 그만뒀잖아요. 네. 그만두고 이제 저 기자들 아마 그동안의 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수뢰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뭐 그건 그 사람 자유니까 전혀 탓할 바는 아니고 저분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이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는 거죠. 네. 청년 결백한 점이라든지 또 하나 특히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또 잘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최명성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로서 아마 마음속으로 자신이 본래 그 억대에 가는 수임비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다 수익 이런 것도 다 포기해가면서 로펌에서 물러나가면서까지 그 변호를 하게 했던 이유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는 점이 있어서 네. 자발적으로 갔다 이러는데 아마 젊은 분으로서 아마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으로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점에서 물론 뭐 탄핵 당하고 정치적 그 징계를 받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분이라고 좋은 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것도 좋은 점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 역성되는 소리를 하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죠. 그 문제는 아니고요. 네. 박 교수님, 저는 이제 본질을 좀 흐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쟁점이 분명히 다른 쟁점이 있는데 자꾸 다른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조금만 안타깝다라는 친해지면 잘해주고 상냥하시다라는 분인데 이게 왜 이제 들려야 되는 거냐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건데 최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했다 이런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죠.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가요,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궁금해요. 강병규 기자, 최명성 변호사는 현재 좀 본인의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나 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일단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인상들을 토로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변호인단 손을 하나하나 좀 잡아주면서 나 때문에 로펌을 관둬서 어떡해요라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걱정해줬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노후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최명성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재판 과정에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또 준비했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낯을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도 안면 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안면이 트이면 먼저 인사하고 말 붙이고 농담도 하십니다. 6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중에 변호인을 제외하곤 누구와도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위 입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박 전 대통령은 자존심 강하고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대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최명성 변호사의 얘기에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하나. 두 번째.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면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하고 차분한 분이셨다. 누구에게 하대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원래 알고 좀 어떠세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최명성 변호사 얘기 들으시죠? 저는 이게 최명성 변호사하고 제가 북한 인권법부터 1년 전부터 이게 오랜 친분이 있어서 친분이 있으시군요. 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제가 인맥이 보기에 넓으세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다른 얘기 방송을 예. 보니까요. 예. 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우호적인데 2명에 대해서만 배신감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결국 이 변호인단은 3명이 문고리에 대해서 다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호성 비서관이 그 공무상 비밀 누설 47개가 있는데 예. 이것도 이게 오히려 이렇게 검찰에 좀 협조해 준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이게 증거를 물론 인멸하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왜 최순실이가 문고리 3인방한테 정기적으로 이게 용돈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특검에서 뇌물로 이게 기소를 하니까 3명이 오히려 이게 배신을 하면서 간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문고리 3인방은 제가 보기에 국민과의 어떤 대의도 저버렸지만 대통령과의 소위 작은 의리조차 저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이게 취재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의 근황이라든지, 이런 좀,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은, 다음 좀 뉴스를 짚어볼 텐데, 노은지 기자, 오늘 주목할 만한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 저도 그 기사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싶었지만 잘 알 수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심경이라든지 그런 맞아요. 부분이에요. 근데 예. 그 얘기를 속속들이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요? 예,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최명성 변호사. 네, 예. 이제 정치데스크와도 몇 번 이제 통화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 한 언론 인터뷰였는데요. 지금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본 소회를 토로하던 중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갔었는데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음성 대역으로 준비한 최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그게 참 세상 인심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린 사람 중 2사람은 구속은커녕 기소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혐의로 기소됐다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때 변호인들이 그들에게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네. 이른바 이재만, 안봉근 이 2명의 비서관한테 이른바 좀 배신감을 느꼈겠네요. 사실은 저 2사람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국정조사 청문회 때 불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제 피해 다녔는데 검찰에 한번 이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재판 한창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에 헌재에서도 불렀는데 증인으로 이 2사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최명상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서운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 처음 드러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부탁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거절했다. 그래서 약간 느꼈던 서운함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친박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락이 워낙 닿지 않으니까 좀 절친했던 친박계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두 사람이 나섰을 때 뭔가 이제 파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두 네. 사람도